지금 세계 정치 질서에 완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네팔에서 사상 최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가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팔 정권은 아주 강력한 친중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정권이었는데 이 정권이 붕괴되니까 지금 중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인도하고 지금 중국 사이가 예전과 달리 굉장히 친해졌단 말이죠. 반미 연합전선을 만들고 싶어 죽겠는데 네팔의 정치에 중국이 관여했다가 자칫 인도하고 사이가 틀어질까봐 중국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팔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거 곳곳이 불타고 있고 네팔의 군인들까지 동원돼서 이렇게 총으로 무장한 채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까지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네팔의 기성 정치인들이 정당을 불문하고 한꺼번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장 현재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 총리, 여기는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바이로 탈출했다는 설도 있고요. 안전가옥에 도피했다, 이런 설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네팔에서 뜬 항공기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팔을 탈출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날 전 총리, 여기는 전 정권인데 이 전 총리의 부인이 시위대 방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파우델 재무부 장관인데 시위대가 옷을 벗기고 강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쫓아가서 구타를 하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몰락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 SNS를 금지시키니까 여기에 분노한 젠지가 혁명을 일으켰다. 즉, Z세대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분노해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겉으로만 보면 이게 반쯤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시위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가 금지를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금지를 시켰냐? 8월 28일에 네팔 정부가 네팔에서 활동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에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 기간을 단 7일을 줬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네팔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간으론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등록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미등록으로 분류하고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26개의 플랫폼이 차단됐는데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X, 이 모든 소셜미디어가 전부 차단이 되니까 네팔 사람들이 아주 분노한 거죠. 특히 누가 분노했냐? 지금 네팔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네팔의 인구가 2,900만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려 270만이니까 거의 10%에 가까운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해외에 나가 있는 네팔인들 가족들하고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왜냐? 이 네팔 사람들 1인당 GDP가 굉장히 낮은데 이에 비해서 국제 전화 요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그리고 네팔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후진국이다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오히려 개도국이나 후진국일수록 유통 경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전부 다 차단해 버리니까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8일에 평화 시위를 대규모로 청년들이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압하는 경찰들 그리고 군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유혈 사태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걸 지켜본 올리 총리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9월 9일에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국외 탈출을 시도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탈출을 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소셜미디어를 막은 게 직접적인 원인인 게 맞긴 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올리 정권이 아주 친중적인 정권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1대1로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떠안게 됐고, 그리고 그 부담은 전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갔는데, 부패한 정권은 이걸 이용해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올리 총리는 2015년 이후에 4번에 걸쳐서 약 4년 반 동안 집권한 총리입니다. 최근에 집권하게 된 건 언제냐? 2024년 7월 15일인데 자, 9월 9일까지 1년 2개월 정도 집권했거든요. 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집권을 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동안 네팔에서는 정권 교체가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올리 총리가 그야말로 회전문처럼 계속해서 집권했다 말았다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올리 총리가 집권할 때마다 1대1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중내철도처럼 아주 중요한 네팔의 인프라가 전부 다 중국한테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팔의 국가 부채가 2015년 이후에 100% 넘게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엄청난 국가 부채를 안게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대1로 중국이 사업을 벌이면 이게 중국인들이 왕창 가서 건설하기 때문에 네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만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 정부는 이렇게 중국한테 막대한 빚을 져서 실제로는 부패로 그야말로 돈을 왕창 빼돌리는 그런 굉장히 나쁜 짓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빚만 늘어났지 네팔 청년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네팔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네팔의 젠지, 즉 Z세대가 분노한 건 바로 네포 퀴즈 때문이거든요. 이게 타임지 기사에도 나왔던 건데 제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팔에서 소셜미디어 금지와 네포 퀴즈에 대한 Z세대 격렬한 시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포 퀴즈가 도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원래 네포 베이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자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부모일 때 그 자녀가 그 부와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 이걸 바로 네포 베이비라고 하거든요. 특히 헐리우드에서 이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나 감독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손쉽게 다시 또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성을 이어받으면 이걸 네포 베이비라고 하는데 네팔에서는 이 용어를 살짝 바꿔서 네포 키즈라고 바꾼 겁니다. 여기서 네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네포티즘, 족벌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네팔에서는요. 네포키즈라는 말이 아주 대중적으로 유행할 만큼 특권층의 자녀들이 아주 황당한 행동을 했거든요. 어떤 짓을 했냐? 이렇게 본인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지 사진을 직접 올렸습니다. 이들이 다 네포키즈들인데 공개된 틱톡에다가 자기들의 동영상, 자기들의 사진을 올려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다 올린 거예요. 네팔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권력층의 자녀들이 이렇게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즐기는 모습들 이걸 여과 없이 틱톡에다가 끝없이 과시를 한 겁니다. 아니 이걸 좀 조용히 즐겼으면 아마도 네팔 청년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팔의 특권층 자녀들한테 틱톡이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자기들 사진을 이렇게 공개된 곳에 올리다 보니까 네팔의 청년들이 네포키즈라면서 이들을 극도로 증오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네팔의 1인당 GDP를 보면 1,458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IMF 기준으로 해서 192개 나라 가운데 세계 161위로 가장 가난한 편에 속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네팔의 청년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지금 20.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팔의 일반 청년들의 유일한 희망은 어떻게든 네팔을 탈출해서 해외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들이 보내온 돈으로 네팔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기득권 자녀들의 그런 틱톡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꼴 사나운 거죠. 정당하게 번 돈도 아니고 빼돌린 돈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됐냐? 이 호화 생활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팔의 청년들이 수많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제해서 더 이상 이 분노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네팔의 청년들이 아예 정권을 붕괴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네팔의 정치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9월 10일부터 군부 통제가 시작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젠지의 지지를 받는, 즉 Z세대의 지지를 받는 수실라 카르키가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 겁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바로 이 인물인데 네팔 여성 최초 대법원장이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5천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온라인 미팅으로 바로 이분을 지명했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카르키가 뭘 요구했냐? 아니, 너희들 5천 명이 얘기한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좀 더 확실한 걸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서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웬걸 수천 명, 만 명 막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분이 그러면 일단 제가 임시정부 수반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민주주의 실험이 시작된 거죠. 온라인으로 사람을 지명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명을 해서 이분이 수락을 했다.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로 돌아갈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팔의 왕정이 무너진 다음에 대부분 네팔의 정권은 좌파에서 극좌파로만 옮겨왔고 중도가 잡았던 건 아주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이 지지한 수실라 카르키는 일단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이 네팔의 정치적 실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젠지, Z세대와 온라인의 결합이라는 놀라운 실험이 지금 현재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장 중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네팔은 사실 남아시아에서 프록시 세력, 즉 중국을 대신하는 일종의 대리 세력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돼 왔느냐? 1950년에 네팔은 친인도 노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중국이 공산화됐고요. 네팔은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산주의가 네팔까지 침투할까봐 그때 당시에 왕정은 어떻게든 인도랑 잘 지내면서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마헨드라 국왕이 즉위를 하면서 중립외교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열받을 때마다 네팔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네팔 사람들이 인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팔을 자꾸 봉쇄한 거 그렇게 인도한테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도는 네팔을 좀 만만하게 봤는지 뭔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네팔한테 봉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반인도 감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08년에 왕정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고요. 그 뒤로 좌파와 극좌 세력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정권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때가 언제냐? 인도가 그 전에 네팔을 봉쇄했을 때보다 아주 강도가 높게 2015년에 네팔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팔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진짜 식량난을 겪을 정도로 네팔 사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팔의 반인도 친중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정책이 오히려 올리가 추진하던 친중 노선을 더욱더 강화시켰거든요. 인도가 네팔을 봉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를 싫어하던 사람이 30%였는데 인도가 네팔을 봉쇄한 다음에는 이게 70%로 높아지니까 올리는 아주 대놓고 1대1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더욱더 친중 국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1대1로의 과실이 소수의 네팔 부유층한테만 집중되면서 젠지 세대가 정말로 중국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드디어 올리 정권이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반중 정권이 네팔에서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이 현재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도하고 중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만약에 네팔의 정권이 붕괴됐다. 그러면 중국은 대놓고 네팔의 정치에 개입하면서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인도가 중국하고 좀 친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반미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중국과 인도가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팔 정치에 괜히 관여했다가 더 큰 물고기, 즉 인도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네팔에 친중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좋겠지만 이거 잘못해서 네팔을 잃어버리면 지금 남아시아의 프록시 세력, 즉 중국의 대리 세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네팔의 정치 상황을 손 놓고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도는 어떤 상황이냐? 2015년에 네팔을 봉쇄했다가 반인도 정서만 높여놓고 오히려 네팔을 더욱더 친중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팔의 현재 정치 상황을 관측하면서 지금 네팔의 정치에 인도가 깊숙하게 관여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인도 입장에서도 지금 네팔에 대해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인도 주변에 정권이 지금 연속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남아시아 정세가 그만큼 지금 불안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2021년에 아프간에서 정권이 붕괴되고 탈레반이 집권했죠. 그리고 2022년에 스리랑카 정권이 붕괴됐는데 이건 인도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 2022년 붕괴되기 직전까지 스리랑카 정권은 친중 정권이었는데 스리랑카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친인도 정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방글라데시 정권이 붕괴됐는데 이번에는 인도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원래는 친인도 정권이었는데 새로 들어선 정권은 친중에 가까운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2025년 네팔의 친중 정권이었던 올리 정권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 인도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 번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됐고 한 번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됐는데 과연 네팔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지금 기대 반 불안 반 이렇게 네팔의 정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물결이 혹시라도 남아시아의 정치권 전체를 흔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운동이 아랍의 봄이라는 걸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젠지, 즉 Z세대가 주도한 이 혁명이 혹시라도 남아시아에 확산된다.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2년 스리랑카 혁명이나 아니면 2024년 방글라데시 혁명도 청년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팔의 젠지 혁명은 더욱더 청년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그리고 SNS가 아주 막강한 역할을 했거든요. 아랍의 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건 사실 아랍의 이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수단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엔 소셜미디어가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아시아의 정치를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옆에 있는 국가들이 네팔을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패한 정치권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하는 이런 썩어 빠진 정치권을 청년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만약에 정말로 좋은 정권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가 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팔의 변화를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정치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한방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